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인원에서 왔고요. 오늘 이제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한 것 같은데 모쪼록 저희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발표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누구보다 AML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왜 AML을 도입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코인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끝으로 저희가 코인원이 AML에 대응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왜 AML을 도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되게 자극적인 단어, 센 단어가 있죠. 이제 가상자산과 저희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면 연결되는 키워드들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통해서 마약, 총기 같은 안 좋은 것들이 불법 대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불법 컨텐츠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도 빈번하게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에 좋은 타겟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자산 또는 거래소 자산이 유실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금 세탁, 이제 오늘 제일 길게 다룰 얘기인데,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익명성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금을 은닉하거나 차명 계좌를 활용하거나 그 자금 세탁에 좋은 통로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대응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상거래가 판단되면 이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또는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안도 강화하거나, 또한 자금 세탁은 이미 올해 페드프 이후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요 거래소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오늘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AML 이슈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 거래소의 자랑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운영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로는 이건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은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어요. 작게는 이제 10억 단위 규모에서 크게는 수백억 단위 규모까지 거의 반년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해킹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거래소들은 해킹의 표적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가상자산은 유실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 창업자부터 화이트해커 출신입니다. 차명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데프콘, 코드게이트와 같은 해킹 관련돼서 수상한 이력이 있고, 그 어떤 가치보다 해킹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 회사고요. 둘째로는 저희는 ISMS와 ISO 27001을 획득해서 인증받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엄청 이제 강하게 강조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킹 관련돼서 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한 티오리라는 업체를 통해서 소스코드 레벨 수준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365일 24시간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다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자산이 클라우드나 인터넷에 다 떠 있지 않습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85%는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 가상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인증을 거쳐서만 그 가상자산에 접근해서 탈취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는 보안사고가 0건인 거래소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저희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소수의 거래소만 이제 주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명 확인 계정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AML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실사도 받고 있고, 동시에 추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뒤에도 자연히 TMS 얘기도 하고 STR도 말씀드리겠지만 FDS는 굉장히 익숙한 업무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FDS 업무를 대응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룰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그 룰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이력이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소 고객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출금 제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해서 실제로 2019년 8월 이후는 이런 그 FDS 관련 사고는 0건입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끝으로 저희 거래소는 타 거래소 대비했을 때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다라는 취급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장을 어떤 거래소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장하고 있고 그 저희가 미팅한 팀 중에서 저희 기준에 부합해서 상장까지 가는 경우는 5% 미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까지 다크코인을 상장한 경험이 없습니다. 최근 매체를 통해서 기존에 상장된 코인을 다크코인의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한 거를 접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다크코인의 상장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폐지 역시도 추후에 머니 런더링 이슈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의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좀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추후에 이 AML 이슈에 대해서 코인원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2018년에 재윤경 의원 발의 특근법이 있었고 올해는 페드프 가이드라인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는 김병욱 의원 발의 특근법이 이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자문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이렇게 사고방지,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저희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도권이 생긴 이유로 이런 규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업무 과제, 과업보다 이 업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대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어떤 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지 될지가 다 하늘에 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정확히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결정된 건 없는데 어찌 보면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이제 이런 페드프 권고안과 그다음 이제 특근법 발의안, 그다음에 예상되는 시행령들을 통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저희를 포함한 국내에서 태동된, 아마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태동된 거래소들은 대부분 개발이 강화된 조직이에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었고 코인원 역시 개발 조직 중심에서 이렇게 금융 페드프에 대응하고 AML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DNA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현재 에이블이라고 하는 컨설팅 팀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다수의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제 이거를 이뤄내야지 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제도권에 들어가야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찌 보면 경영적 리스크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미션 아래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 아까 에이블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 에이블을 택했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상위 기관과 동시에 그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일을 많이 수행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권 수준으로 저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을 택해서 현재 같이 이제 AML 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TMS 역시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각종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STR과 같이 지속적인 의심고래 보고 역시도 체계를 준비하고 있어서 추후에 법안이 통과되고 저희가 그 바로 직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대응하는 구조 역시도 참고로 저희의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조를 설계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중요한 경영진이 직접 개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AML 내부 통제위원회도 이제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는 비단 특정 조직의 업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AML 관련된 이슈가 있을 법으로 예상하는 모든 조직을 개입시켜서 거기에 아레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셀 조직, 팀 조직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각종 트레이딩 셀이나 거래 담당 조직이나 이런 조직에는 이런 의미들을 부여할 것이고요. 이제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3단계로 방어 체제를 수립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현업에서 대응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 AML을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 감사 기구를 별도로 둬서 이거에 대해서 페어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동시에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 이제 평가, 이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RA 업무를 당연히 수행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위험군들을 따질 거예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주기적인 평가 체계도 수립하고 동시에 위험군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의 위험군이 나누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그 앞서 설명드린 컨설팅 조직과 함께 이거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가장 저희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최초의 KYC를 강화할 거고요. 물론 지금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인증이 돼야 되고 다양한 KYC 절차가 수행돼야지만 가능하긴 하지만 그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STR 역시도 이제 자체 고객 위험 평가를 하고 사고 고객에 대한 이제 STR 보고 역시도 강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거래 불가가 만약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도가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탈해 유도 정책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뜨거운 감자가 아마 트래블 룰일 거예요. 이 트래블 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 허가제가 된다 해도 거래 상대방을 완벽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어찌 보면 금융위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인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고 동시에 주요 거래소와도 이 얘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금할 때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요. 입금 시에 송금인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관련해 거래 거절 대상이 가능할지를 따져볼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출금할 때도 반드시 수취인 정보를 축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이 역시도 문제시 될 때 문제 거래라고 판단되면 문제 출금이라 판단되면 별도로 거래 거절 대상 여부도 따지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도 AML 솔루션 업체랑도 논의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거래소들과 이 얘기를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저희는 1년에 이 작업에 있어서 검사 감독기관과 금융회사와 밀접하게 협업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의 목표는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저희의 관리 체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거든요. 당연히 권고안과 특근법의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맞출 것이고요. 실제로 수준을 맞추는과 동시에 이제 관리 감독 관련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동시에 이제 농협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이 작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겠지만 저희로서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고, 동시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부담감보다 책임감을 느끼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역시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IT 개발 중심의 조직을 금융기관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과업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모쪼록 이거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해서 좀 더 좋은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이건 선순환 구조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하고, 동시에 가상자산의 산업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긴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